할머니 그냥 앱 쓰세요. 시대가 어느 땐데요. 용돈 하나 보내려다 받은 문자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72회 인생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손주한테 절대 지지 않겠다고. 서울 은평구의 작은 아파트.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오는 오후 2시. 박미자는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방금 도착한 문자 메시지. 손주 준혁이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12글자. 아니, 정확히는 6글자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시대가 어느 땐데요. 미자는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시간 전 일이었습니다. 손주 생일이 다음 주였습니다. 24번째 생일. 대학원에 들어간 손주에게 용돈을 보내주고 싶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봉투에 현금을 넣어 직접 건넸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애들은 현금을 불편해한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그랬습니다. 엄마, 요즘은 다 송금해요. 그래서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번호표를 뽑으려는데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이체는 앱으로 하시면 편해요. 여기서 해드릴까요? 젊은 직원이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사실 앱이라는 게 뭔지도 잘 몰랐습니다. 휴대폰에 깔려 있다는 건 알았습니다. 아들이 작년에 깔아줬으니까요. 하지만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비밀번호가 뭐였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30분을 기다려 겨우 창구에 앉았습니다. 손주 계좌로 50만 원을 보냈습니다. 생일 축하한다, 우리 준혁이. 할머니가 항상 응원한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하며 은행을 나섰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성우야, 준혁이한테 용돈 보냈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근데 어머니, 다음부터는 앱으로 보내세요. 은행 가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래, 알았어. 미자는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앱. 요즘 세상은 전부 앱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잠시 후 손주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처음엔 기뻤습니다. 준혁이가 고맙다고 연락했구나. 설레는 마음으로 화면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감사해요. 근데 다음부터는 그냥 앱으로 보내세요. 은행 왜 가세요? 시대가 어느 땐데요. 미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고맙다는 말 뒤에 붙은 문장들. 가르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걱정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핀잔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이렇게 뒤처졌냐는, 왜 혼자서 못하냐는, 왜 남들처럼 못 사냐는. 미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여전히 따스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내가 이 아이한테 짐이 됐구나. 70평생 살면서 자식 키우고 손주 키우고 이제 와서 짐이 됐구나. 미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 오후 2시. 72살 박미자는 혼자 울었습니다. 그날 밤 미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손주의 문자를 계속 떠올렸습니다. 시대가 어느 땐데요. 그 6글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징조는 있었습니다. 작년 추석 때였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는데 준혁이가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미자가 물었습니다. 준혁아, 뭐가 그리 재밌니?
손주는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는 모르실 거예요. 그때도 가슴이 쓰렸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니 했습니다. 젊은 애들은 다 그렇다고. 요즘 세상이 그런 거라고. 그런데 오늘 받은 문자는 달랐습니다. 확실히 선이 그어진 느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쪽, 우리는 저쪽. 할머니는 느리고 우리는 빨라요. 할머니는 뒤처졌고 우리는 앞서가요. 그러니까 따라오든지 아니면 비켜나세요. 물론 준혁이가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미자에게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자는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경로당에서 친구들을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절친 영숙이가 미자를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어머, 미자야. 너 어디 아파? 안색이 왜 그래? 미자는 괜찮다고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눈치가 빨랐습니다. 무슨 일 있지? 말해봐. 미자는 잠시 망설이다 어젯밤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손주에게 받은 문자. 잠 못 이룬 밤. 그리고 가슴에 박힌 6글자. 영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이, 요즘 애들 다 그래. 우리 손주도 그래. 카톡도 잘 안 봐. 일십이라나 뭐라나. 일십이 뭔데? 읽고 씹는다는 거야. 읽고 답장 안 한다는 뜻이래. 미자는 기가 막혔습니다. 읽고 씹는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영숙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미자야, 너무 마음에 담지 마. 애들이 바쁜 거지. 우릴 싫어하는 건 아니야. 그래도 서운하지 않아? 서운하지. 당연히 서운하지. 근데 어쩌겠어. 우리가 시대를 못 따라가는 걸.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못 따라가는 걸까? 아니면 따라가려고 시도조차 안 해본 걸까? 미자는 집으로 돌아와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화면에 앱들이 빼곡히 깔려 있었습니다. 은행 앱, 카카오톡, 유튜브, 네이버. 아들이 깔아준 것들이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써본 적 없는 것들. 미자는 은행 앱을 눌러봤습니다. 로그인하라는 화면이 떴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비밀번호가 뭐였지? 미자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아들이 알려준 걸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생일로 해놨어요. 숫자 6자리요. 19530-515. 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숫자를 눌렀습니다.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3번 틀렸습니다. 화면이 잠겼습니다. 미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안 되나 보다. 나는 이런 거 할 나이가 지났나 보다. 하지만 그 순간 손주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시대가 어느 땐데요. 미자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그래, 시대가 어느 때인데. 내가 왜 못해? 내가 왜 안 되는데? 70평생 뭐든 해냈어. 시집와서 시어머니 모시고, 자식 셋 키우고, 남편 사업 실패했을 때 식당까지 했어. 그런 내가 앱 하나 못한다고. 미자는 휴대폰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엔 표정이 달랐습니다.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손주에게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자기 자신에게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로 마음먹은 건 확실했습니다. 그날 밤 미자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자는 동주민센터에 전화했습니다.
혹시 컴퓨터나 휴대폰 배우는 수업 있나요? 어르신 디지털 교실이요?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해요. 미자의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등록하고 싶은데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미자는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머리, 거울 속 자신이 갑자기 초라해 보였습니다. 내가 거기 가면 제일 늙은 사람이겠지? 젊은 사람들이 가르쳐 주면서 속으로 한심하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손주처럼.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이런 것도 모르세요? 미자는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수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옷을 입다가 미자는 손을 멈췄습니다. 가기 싫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창피당하기 싫었습니다. 휴대폰도 제대로 못 다루는 늙은이라는 걸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그냥 집에 있을까? 안 가도 되지 않을까? 어차피 앱 안 써도 살 수 있어. 지금까지도 살았잖아. 미자는 옷을 벗고 다시 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도망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오전 11시쯤 전화가 왔습니다. 영숙이었습니다. 미자야, 너 오늘 주민센터 간다며? 아, 그게. 안 갔어? 응. 왜? 무슨 일 있어? 미자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가기가 그렇더라고. 뭐가 그래? 창피해서. 영숙은 전화기 너머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자야, 뭐가 창피해? 우리 나이에 새로운 거 배우는 게 왜 창피해? 모르는 게 창피한 게 아니야. 알려고 하지 않는 게 창피한 거지. 미자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영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있잖아. 나도 작년에 키오스크라는 거 배웠어. 식당에서 주문하는 기계 있잖아. 처음엔 못해서 뒤에 줄 선 사람들한테 혼났어. 빨리 안 하냐고.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다음 날 또 갔지. 그 다음 날도 갔어. 일부러 손님 없는 시간에 가서 연습했어. 지금은 나 혼자 주문 잘해. 미자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말했습니다. 미자야, 우리가 늙은 건 맞아. 근데 죽은 건 아니잖아. 아직 배울 수 있어. 아직 바뀔 수 있어. 손주한테 지기 싫으면 일어나야지. 전화를 끊고 미자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아까 그날처럼. 손주에게 문자 받던 그 오후처럼. 하지만 오늘의 햇살은 조금 달랐습니다. 무언가 시작해야 할 것 같은 느낌. 미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못 갔지만 다음 주엔 가야겠다. 아니, 꼭 갈 거야. 미자는 냉장고에 메모를 붙였습니다. 수요일 오전 10시. 디지털 교실. 꼭 가기. 손주한테 지지 말기. 마지막 줄에서 미자는 피식 웃었습니다. 72살의 손주랑 싸우다니. 하지만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기고 싶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당당해지고 싶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는 사람.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사람. 그런 할머니가 되고 싶었습니다. 주녀가 기다려라. 할머니가 달라진 모습 보여줄게. 다음 주 수요일. 미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주민센터 문을 열었습니다. 2층 강의실. 문 앞에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스마트폰 교실. 초보반 환영합니다. 미자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강의실 안에는 이미 8명 정도가 앉아 있었습니다. 미자보다 나이 많아 보이는 분도 있었고,
비슷해 보이는 분도 있었습니다. 앞에 서 있던 젊은 여자가 미자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처음 오셨죠? 저기 앉으시면 돼요. 미자는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젊은 여자가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하늘이라고 해요. 디지털 교육 봉사자입니다. 저도 사실 할머니한테 스마트폰 가르쳐 드리다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하늘은 3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둥근 얼굴에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맑고 따뜻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용감하세요. 새로운 걸 배우려고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미자는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대단하다니. 배우는 게 대단하다니. 하늘이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시작할게요. 휴대폰 화면 켜는 것부터 해볼까요?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그건 알아요, 선생님. 네, 물론 아시죠. 근데 혹시 화면 밝기 조절할 줄 아세요? 조용해졌습니다. 글씨 크기 키우는 거 아세요? 역시 조용했습니다. 하늘이 웃었습니다. 그래요. 그것부터 배워봐요. 아시는 것도 다시 배우면 달라져요.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하늘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누가 모른다고 해도 짜증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이거 한 번에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저도 운전 처음 배울 때 10번도 더 까먹었어요. 괜찮아요. 다시 해봐요. 미자는 감동받았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다니. 손주처럼 한심하다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도와주고 싶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미자는 하늘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고마워요. 오늘 정말 많이 배웠어요. 하늘이 웃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더 감사하죠. 근데 혹시 왜 배우려고 하세요? 궁금해서요. 미자는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손주한테 지기 싫어서요. 네. 손주가 그랬어요. 시대가 어느 땐데 앱도 못 쓰냐고. 그래서 보여주고 싶어요. 할머니도 할 수 있다고. 하늘은 잠시 미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 마음이면 무조건 되세요. 다음 주에 또 봬요. 미자는 웃으며 강의실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무언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문자 하나에 무너졌던 그 오후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수업을 시작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미자는 화면 밝기 조절을 배웠습니다. 글씨 크기 키우는 법도 배웠습니다. 와이파이 연결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진짜 관문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오늘 수업 주제. 은행 앱으로 이체하기. 하늘 선생님이 화면을 띄웠습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은행 앱을 배워볼 거예요. 많이 떨리시죠? 미자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바로 이거였습니다. 손주에게 용돈 보내려다 은행까지 갔던 그 일. 그 앱을 쓸 줄만 알았다면 그 문자를 받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하늘이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먼저 앱을 열어볼게요. 이 아이콘 보이시죠? 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앱을 눌렀습니다. 로그인 화면이 떴습니다. 익숙한 화면이었습니다. 저번에 실패했던 그 화면. 어머님들, 비밀번호 기억나시는 분? 미자는 손을 들었습니다.
기억은 나는데 저번에 3번 틀려서 잠겼어요. 하늘이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비밀번호 재설정하면 돼요. 같이 해볼까요? 미자는 하늘의 안내를 따라 천천히 진행했습니다. 본인 인증, 새 비밀번호 설정, 다시 로그인. 손이 떨렸지만 한 단계씩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그인 성공. 화면에 자신의 계좌가 나타났습니다. 미자는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됐어. 됐어요, 선생님. 주변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잘하셨어요, 어머님. 하늘이 말했습니다. 자, 이제 이체 연습해 볼까요? 1,000원만 연습 삼아 보내볼게요. 미자는 손주의 계좌번호를 떠올렸습니다. 며느리가 저번에 알려줬던 번호. 손이 떨렸지만 숫자를 하나씩 눌렀습니다. 금액 입력. 1,000원. 이체 버튼. 정말 이체하시겠습니까? 미자는 심호흡을 하고 확인을 눌렀습니다. 이체가 완료되었습니다.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어머, 된 거예요? 미자 씨 대단하다. 미자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됐습니다. 정말로 됐습니다. 은행에 안 가도 됐습니다. 창구에서 30분 기다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아들한테 부탁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미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왜 우세요? 하늘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미자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기뻐서요. 내가 해냈구나 싶어서요. 하늘이 미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시작이에요. 더 많은 거 할 수 있어요.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주에게 연락하고 싶었습니다. 나 앱으로 이체했어. 그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1,000원이 아니라 50만 원을 보내야 했습니다. 제대로 해내야 했습니다. 완벽하게. 그래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할머니가 해냈다고. 시대를 따라잡았다고. 수업을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미자는 이제 카카오톡도 할 줄 알았습니다. 사진 보내는 법도 배웠습니다. 유튜브에서 영상 찾아보는 법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 혼자 연습하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앱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화면을 아무리 눌러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미자는 당황했습니다. 뭐지? 왜 이러지? 고장났나? 휴대폰을 껐다 켜봤습니다. 여전히 앱이 안 열렸습니다. 미자는 아들에게 전화할까 하다가 멈췄습니다. 또 부탁하기 싫었습니다. 짐이 되기 싫었습니다. 그때 문득 하늘 선생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앱이 안 될 때는 업데이트 확인해 보세요. 업데이트. 미자는 플레이스토어를 열었습니다. 배운 대로 검색창에 은행 이름을 쳤습니다. 업데이트 버튼이 있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눌렀습니다. 잠시 후 업데이트가 완료됐습니다. 앱을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정상적으로 열렸습니다. 미자는 소리쳤습니다. 됐다. 빈집에 혼자였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내가 혼자 해결했어. 아무한테도 안 물어보고. 내가 해냈어. 그 기쁨은 1,000원 이체했을 때와는 또 달랐습니다. 선생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게 생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또 있었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아들 가족과 함께 식당에 가게 됐습니다. 고깃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종업원이 없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기계만 있었습니다. 미자는 그게 뭔지 알았습니다. 키오스크.
영숙이가 말했던 그것. 아들이 말했습니다. 제가 주문할게요, 어머니. 미자는 손을 들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해볼게. 아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내가 해볼게. 미자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복잡해 보였지만 겁먹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인원 선택, 4명. 메뉴 선택, 삼겹살 2인분, 목살 2인분. 추가 선택, 된장찌개 하나, 공기밥 4개. 결제하기. 미자는 신용카드를 꺼내 기계에 갖다 댔습니다.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화면에 글씨가 떴습니다. 아들이 입을 벌렸습니다. 어머니, 언제 이런 거 배우셨어요? 미자는 웃었습니다. 요즘 배우는 게 있어. 아들 옆에 앉아있던 손주 준혁이도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가 키오스크 쓰세요? 왜 이상해? 아니요, 그냥 대박이에요. 미자는 준혁을 봤습니다. 문자 보낸 그 손주. 시대가 어느 땐데요? 라고 했던 그 아이. 할머니도 시대 따라가고 있어. 미자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입 밖으로 내진 않았습니다. 더 해내야 했습니다. 더 보여줘야 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미자는 수업을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카카오 택시도 부를 줄 알았습니다. 배달 앱으로 음식 주문도 할 줄 알았습니다. 영상통화도 할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하늘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초보반 수료하실 때가 됐네요. 미자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수료식이 다음 주에 있어요. 가족분들 초대하셔도 돼요. 가족. 미자는 고민했습니다. 아들에게는 말했습니다. 며느리에게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주 준혁에게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창피하면 어쩌지. 별것도 아닌 걸로 수료식까지 한다고 비웃으면 어쩌지. 미자는 망설였습니다. 수료식 이틀 전, 미자는 용기를 냈습니다. 준혁에게 직접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문자가 아니라 카카오톡으로. 배운 대로 했습니다. 준혁이 프로필을 찾았습니다. 채팅창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글자를 눌렀습니다. 준혁아, 할머니야. 다음 주 수요일에 주민센터에서 할머니 수료식 있어. 스마트폰 수업 수료식이야. 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 안 와도 괜찮아. 그냥 알려주고 싶었어.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미자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답장이 올까? 안 오면 어쩌지? 읽고 씹으면 어쩌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답장이 없었습니다. 미자는 괜히 보냈나 후회했습니다. 역시 관심 없겠지. 바쁘겠지. 할머니 수료식 같은 건 시시하겠지. 그날 밤, 잠들기 전 휴대폰을 봤습니다. 알림이 하나 와 있었습니다. 김준혁. 할머니, 진짜요? 스마트폰 수업 들으셨어요? 대박이다. 가야죠. 당연히 가야죠. 미자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온다고 했습니다. 손주가 온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라고 했습니다. 미자는 휴대폰을 가슴에 안고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수료식 당일. 미자는 아침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옷장에서 가장 좋은 옷을 꺼냈습니다. 오래전 아들 결혼식 때 샀던 연보라색 한복. 한복까지는 과한가.
미자는 잠시 고민하다가 단정한 블라우스와 바지로 바꿔 입었습니다. 머리도 정돈하고 입술 연지도 발랐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오랜만에 화사해 보였습니다. 주민센터에 도착했습니다. 강의실에는 같이 수업 들었던 분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영숙이도 왔습니다. 미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너 어떻게 왔어? 내가 수료한다며. 당연히 와야지. 미자는 감동받았습니다. 하지만 손주는 아직 안 보였습니다. 온다고 했는데 혹시 못 오나? 바쁜 건가? 수료식이 시작됐습니다. 하늘 선생님이 한 분씩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료증을 전달하고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박미자 어머님. 미자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미자는 앞으로 나갔습니다. 하늘이 말했습니다. 미자 어머님은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한 번도 수업 빠지신 적 없고요. 집에서도 혼자 연습하시고 앱 업데이트도 혼자 해결하셨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세요.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미자는 수료증을 받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들이 보였습니다. 며느리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손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자의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역시 안 오는구나. 바쁜 거겠지. 대학원생이 어디 한가하겠어. 미자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수료식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다과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미자는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며느리도 말했습니다. 어머님 멋지세요. 미자는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그때 강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할머니, 늦어서 죄송해요. 지하철이 고장나서 한 정거장 걸어왔어요. 준혁은 숨을 헐떡이며 미자에게 달려왔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할머니 드리려고 사온 거예요. 꽃다발이었습니다. 작은 꽃다발. 미자는 멍하니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진짜 대단해요. 저 그 문자 받고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가 스마트폰 수업을 들으셨다니. 미자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준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 그리고 저 그때 문자. 죄송해요. 네? 그때 시대가 어느 땐데요? 라고 보낸 거. 저 그때 정신없이 보낸 건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진짜 나쁜 말이었어요. 미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혁아, 할머니한테 그러면 안 됐는데. 죄송해요, 진짜. 미자는 손줄을 안았습니다. 강의실에 있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늘 선생님도, 영숙이도, 아들과 며느리도 모두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미자는 손주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그것 때문에 할머니가 여기 온 거야. 오히려 고마워. 준혁은 고개를 들어 미자를 봤습니다. 고맙다고요? 그래. 내 덕분에 새로운 거 배웠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으니까. 손주야, 고마워. 준혁은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머니, 진짜 최고예요. 미자도 웃었습니다. 마음이 풀렸습니다. 몇 달 동안 가슴에 박혀있던 가시가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수료식이 끝나고 가족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미자의 집에 모였습니다. 아들이 간단히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배달 앱으로요, 어머니. 미자가 말했습니다. 그거 나도 할 줄 알아.
아들이 웃었습니다. 알아요, 이제. 음식이 도착하고 다 같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준혁이 미자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저한테 카카오톡 하실 줄 아세요? 당연하지. 너한테 보냈잖아. 아, 맞다. 근데 그거 말고요. 이모티콘 보내실 줄 아세요? 이모티콘? 이거요. 준혁이 자기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귀여운 토끼가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미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아직 안 배웠는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진짜? 네, 쉬워요. 미자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준혁이 옆에서 설명해 줬습니다. 여기 이 버튼 누르시면요. 응. 여기서 원하는 거 고르시면 돼요. 미자는 준혁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하트 이모티콘을 골랐습니다. 보내기를 눌렀습니다. 준혁의 휴대폰에서 알림이 울렸습니다. 왔다. 할머니가 보내신 거예요. 미자는 뿌듯했습니다. 가족들이 웃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저희 단톡방에 들어오세요. 단톡방? 네, 가족 단톡방이요. 미자는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가족끼리 단톡방이 있었어? 네, 근데 어머님 휴대폰 잘 못하시니까 따로 안 말씀드렸어요. 미자는 조금 섭섭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지금 초대해 드릴게요. 잠시 후 미자의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가족 사랑방에 초대되었습니다. 미자는 눌러서 들어갔습니다. 아들, 며느리, 준혁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그동안 오간 대화도 보였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여기서 같이 얘기해요.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나도 같이 할 수 있겠구나. 소외되지 않아도 되겠구나. 미자는 첫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할머니 왔어요. 가족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들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환영해요. 며느리도 보냈습니다. 어머님 최고. 준혁도 보냈습니다. 할머니 짱. 미자는 화면을 보며 웃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나. 이렇게 쉽게 연결될 수 있었는데. 왜 그동안 못했을까? 아니, 왜 그동안 안 했을까? 미자는 후회보다 감사함이 더 컸습니다. 늦었지만 시작했으니까.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미자는 가족 단톡방에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하트.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미자의 일상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새 메시지가 있는지, 영숙이가 보낸 사진이 있는지, 유튜브에 재미있는 영상이 올라왔는지, 세상이 넓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준혁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 제 생일이에요. 미자는 달력을 봤습니다. 맞습니다. 25번째 생일. 작년에 용돈 보내려다 그 일이 있었던 그 생일. 미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은행에 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아들에게 부탁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미자는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이체를 눌렀습니다. 손주 계좌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금액 50만 원. 이체 버튼. 정말 이체하시겠습니까? 확인. 이체가 완료되었습니다. 미자는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이것도 하늘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준혁에게 캡처 화면을 보냈습니다. 메시지도 함께 썼습니다. 준혁아, 생일 축하해.
할머니가 앱으로 보냈어. 시대에 맞게. 마지막에 웃는 이모티콘도 붙였습니다.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할머니, 앱으로 보내셨어요? 대박이에요, 진짜. 감동이에요, 유유유유. 미자는 웃었습니다. 이모티콘이 잔뜩 딸려왔습니다. 하트, 박수, 눈물, 웃음. 미자도 하나씩 따라 보냈습니다. 할머니 최고예요. 알아, 할머니 최고지. 농담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준혁과 이렇게 편하게 대화한 게 얼마만인지. 아니, 이렇게 대화한 적이 있긴 했던가. 미자는 생각했습니다. 디지털이 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와 손주 사이를 가로막는 벽. 나와 세상 사이를 가로막는 벽.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디지털은 벽이 아니었습니다. 다리였습니다. 배우기만 하면 건널 수 있는 다리. 미자는 그 다리를 건넜습니다. 준혁의 생일날. 미자는 아들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작은 파티를 한다고 했습니다. 미자는 선물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손으로 쓴 편지. 준혁에게 25번째 생일을 축하한다. 작년 이맘때 내가 보낸 문자를 할머니는 아직도 기억해. 시대가 어느 땐데요? 라고 했지. 그때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 할머니가 짐이 된 것 같아서. 세상에서 버려진 것 같아서. 하지만 지금은 달라. 그 말이 할머니를 일으켜 세웠어. 배워야겠다고 마음먹게 했어. 포기하지 않게 해줬어. 내 덕분에 할머니는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됐어.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아. 고마워, 준혁아. 할머니를 다시 태어나게 해줘서. 사랑한다. 할머니가. 미자는 편지를 예쁜 봉투에 넣었습니다. 디지털 시대지만, 앱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손으로 쓴 편지의 온기는 여전히 특별했습니다. 아들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케이크가 있었습니다. 촛불 25개. 준혁이 촛불을 끄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선물을 뜯었습니다. 아들이 준 신발. 며느리가 준 지갑. 그리고 미자가 준 봉투. 준혁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는 동안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웃다가, 울컥하다가, 다시 웃다가. 읽기를 마친 준혁이 미자를 봤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응,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준혁아. 준혁이 미자를 안았습니다. 올해 꼭 가족들이 지켜봤습니다. 아들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자는 손주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앱은 배웠지만 말이야. 내가 꾹꾹 눌러 쓴 글씨도 좋아하거든. 가끔은 편지도 보내줘. 준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보낼게요. 꼭이야. 네, 꼭이요. 미자는 웃었습니다. 완전히 화해한 느낌이었습니다. 1년 전의 상처가 완전히 아문 느낌이었습니다. 아니, 상처가 아니라 성장의 계기였습니다. 미자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미자는 이제 주민센터 디지털 교실의 보조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하늘 선생님이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새로 오시는 분들 도와주시겠어요? 제가요? 네, 어머님만큼 잘 가르치실 분 없어요. 배우는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까요. 미자는 망설이다 수락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미자는 새로운 어르신들 옆에 앉았습니다. 천천히 알려줬습니다.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어머님, 한 번에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저도 처음엔 3번이나 비밀번호 틀렸어요. 괜찮아요. 다시 해봐요. 하늘 선생님이 자기에게 해줬던 말 그대로 전해줬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은행 앱 이체에 성공했습니다. 어머, 됐어요. 됐어요. 할머니가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미자도 같이 기뻐해줬습니다. 잘하셨어요,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그 할머니가 미자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왜 이거 배우셨어요? 미자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손주한테 지기 싫어서요. 네. 손주가 그랬거든요. 시대가 어느 땐데요, 라고. 그래서 보여주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할 수 있다고.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요. 며느리가 맨날 답답해하거든요. 미자는 웃었습니다. 그럼 같이 보여줘요.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다고. 미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1년 전 그 오후와 같은 햇살. 하지만 미자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해도, 디지털이 모든 걸 바꿔도, 배우려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미자는 그걸 몸소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있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시작하면 돼요. 그게 미자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휴대폰에 알림이 와 있었습니다. 가족 단톡방. 준혁이 보낸 사진이었습니다. 대학원 졸업 가운을 입은 사진. 준혁이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할머니, 다음 달에 졸업해요. 꼭 와주세요. 미자는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연하지. 할머니가 꼭 갈게. 이모티콘도 보냈습니다. 하트 3개. 미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 손주의 졸업식. 앞으로 함께할 시간들. 미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인생의 늦은 때는 없습니다. 시작하면 됩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그게 미자가 배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미자가 세상에 전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